이 세 가지를 해봤다면 당장 투자를 멈추세요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은 모두가 한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저는 부자 되고 싶은데요? 말만 하는 거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올렸죠. 일단 1억을 모아라. 그러면 10억 부자는 현실이 된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도 싫어한다. 그래서 이거 부자 맞아? 무슨 소리지? 라고 했던 분들이 제가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죠? 돈을 얼마나 싫어하기에 들어오기도 전에 돈을 다 써버리는가. 돈이라는 걸 좋아하면은 돈을 안 쓰고 어떻게든 내가 모을 텐데 돈을 싫어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카드로 다 써버린다. 내가 돈을 싫어하기 때문에 돈을 다 써버리는 거라는 이런 개념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 되고 싶지만 이게 좀 어렵다. 잘 안 된다. 저는 뭐 돈을 모으고 싶지만 돈이 잘 안 모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아봐야지 의미 없다. 투자해봐야 손해본다. 저 1억 모았다가 순식간에 5천 됐어요. 뭐 3억 모았다가 순식간에 뭐 반토막 났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면서 투자해봐야 손해볼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모으냐라는 류의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자 되는 법은 너무 쉬워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많이 저축하고 그 다음에 많이 불려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인 거야. 많이 벌고 어떻게든 적게 써가지고 많이 저축한 다음에 돈을 계속 불려나가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 빙글빙글 돌리면 나는 큰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이론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이론도 아니고 뭔가 복잡한 수학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벌고 조금 쓰고 많이 불린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실 건데 그럼 제가 거꾸로 이렇게 반문하죠. 아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안 하는지, 왜 저축을 많이 하려고 안 하는지, 왜 돈을 불리려고 안 하냐고 제가 거꾸로 반문을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그게 힘들다. 힘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또 반문을 합니다. 아니 부자 되고 싶다고 하셨죠? 부자 되고 싶은 건 맞으시죠? 라고 제가 거꾸로 물어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세요. 그걸 누가 몰라요? 왜 안 하세요? 그게 힘드니까요. 부자 되고 싶으신 건 맞으신 거죠?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이게 뭐죠? 또 하나의 메비우스띠입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투자 어떤 마인드,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항상 이 메비우스띠가 돌아가요. 도돌이표가 돌아간다는 거죠.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알지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궤변이 나오는 거죠. 왜 안 합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 하셔야죠.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부자 되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거 말고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요? 저는 돈도 많이 쓰고 여행도 가고 어떤 뭐 힐링도 하고요. 다 할 건데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자 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너무 쉬우면 사람들은 당연히 할 것이고 모두가 부자가 돼가지고 다들 즐겁게 살 텐데 왜 다들 돈에 허덕거리면서 돈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있냐 이거죠. 부자 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인 거고 부자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어렵다는 단어는 뭘까요? 어렵다. 어려운 거는 그냥 뭐 어려운 건가? 아닙니다. 어려운 거는 고통스러운 거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머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쉬운 문제를 풀 때는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죠. 1 더하기 1은 쉽지만 뭐 279 곱하기 뭐 357 더 어려운 것도 있겠죠. 뭐 점차 더 어려운 문제를 내면 낼수록 뭘 하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다. 시간이 걸리고 무언가 에너지를 쓰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고통스럽다는 거는 어떤 단어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는 건 뭐겠습니까? 무언가 나는 고통스럽지 않으면서 유행으로, 요령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축이라는 건 뭡니까? 현재의 고통인 거죠. 나는 미래는 잘 모르겠다. 미래는 잘 모르겠고 당장 뭐 다음 달이나 올 겨울에 내가 뭐 회사를 잘리든 말든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당장 이건 사고 싶어. 당장 요번에 핸드폰 새 거 나왔잖아. 그럼 사야지. 저 월급 300인데요. 저 240만 원짜리 핸드폰 질렀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건 뭘까? 현재의 고통을 참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축을 못 하겠다. 우선 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 많이 하세요라고 맨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도 현재의 고통인 거죠. 아, 나는 미래는 모르겠어. 미래에 뭐 부자가 되든 뭐 말든 난 모르겠고, 미래에 뭔가 뭐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은 뭐 시세가 막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주식 같은 게 지금은 바닥이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 비트코인이 최근에 30% 올라간 것처럼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난 그건 잘 모르겠고, 당장 공부하려니까 머리도 아프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나는 어려워서 안 할래라는 것도 이게 현재의 고통을 못 참아서 그런 겁니다. 고통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신체적인 고통도 되게 힘들어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해보고 오래 해보니까 이 신체적인 고통이 차라리 참을 만해. 뭔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라. 이건 할 수 있겠어. 근데 그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하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죠.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돈 모을 때 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돈 모을 때 고통도 꽤 크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미래를 안 가봤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돈이 없을 때의 고통은 상상이 안 돼요. 돈 없을 때도 고통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둔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많이 살아보신 분, 어떤 부모님 세대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돈 모으면서 고통스러운 어떤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클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노년에 돼가지고, 아니면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우리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뭐 아프시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없을 때, 돈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을 때 고통이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2번이 훨씬 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재가 고통스러운지 미래가 고통스러운지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애써 이 미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없는 분들은 뭐 우리 조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친한 뭐 후배가 있다거나 어쨌든 나보다 뭐 어린 친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야.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왜 시험 공부 안 해? 공부해야지. 야, 안 그러면 너 시험 잘 못 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하러 공부를 해요? 그냥 컨닝하면 되는 건데? 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했다. 너 좋은 생각이다. 앞으로 그렇게 꾸준히 살면은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 혼내죠. 야, 너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네 인생에 도움 되겠냐. 야, 공부라는 거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시험 하나 잘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험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라고 여러분들도 조언을 해 주시겠죠. 그런데 똑같은 논리인데, 저축, 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컨닝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저축을 빡세게 뭐하러 하냐. 뭐하러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컨닝하면 되는데 그냥 대충 돈 모아가지고 그거 불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아끼고 모아가지고 저축을 60% 70%를 하느니 차라리 저축 30%만 하고 이거를 잘 굴려가지고 돈을 불려서 저축한 만큼 채워 넣으면 나는 소비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주 힘들지도 않으면서 돈까지 모을 수 있으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컨닝하면 되는데, 컨닝해서 100점 받으면 되는데 뭐하러 공부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똑같은 논리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축을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저는 지금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축보다는 이걸 잘 굴려가지고 주식이나 코인, 뭐 부동산을 잘 굴려가지고 저축하는 것만큼 효과를 내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 최근 6개월 내에 이런 세 가지를 한 적이 있다. 본인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러면 나는 되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 첫 번째, 목표 저축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한 달에 50%를 저축한다거나 아니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무조건 저축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고 저축해야지라고 했는데, 다이어트처럼 아니면 야식을 끊는 것처럼 금주 금연을 하는 것처럼 이 목표 저축액을 달성 못하는 달이 있었다. 최근 6개월 내에 말이죠. 이런 분이 있다면 나는 지금 되게 경고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언제 부자 되나. 저축을 쭉 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돈이 쌓이긴 쌓여요. 근데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부자 되지? 야, 잠깐만,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한 10억 정도 하지 평균이. 근데 내가 지금 이번 달에 200 모았네. 다음 달에 200 모았네. 그럼 내가 1년 모으면 2,400 모이네. 야,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부자 되냐 하면서 한숨이 나왔다. 라는 상황인 분들도 지금 경고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있습니다. 뭐냐면 필수 지출은 제외하고, 필수라는 거는 뭐 부모님 병원비 아니면 뭐 본인이 막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안 내면 내가 뭐 진짜 큰일 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수 지출인 거고 뭐 돈을 벌기 위한 투자 비용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프리랜서야. 디자인 프리랜서인데 뭐 노트북을 사야 돼. 뭐 컴퓨터를 사서 돈 벌려고 돈을 넣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는 한 건에 한 100만 원 정도 썼다. 한 건에 한 60만 원 이상짜리를 뭘 썼다. 이제 겨울이 다가와가지고 코트 하나 샀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한번 쇼핑 가가지고 한 60만 원어치 옷을 샀습니다. 라는 분도 지금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해보신 분이 있다. 뭐 하나만 해도 사실 문제지만 2개, 3개를 해봤다. 그런 분들은 지금 본인이 뭘 하고 있든지 간에 그걸 멈추세요. 그걸 우선 멈추시고 저축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투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뭐 실질적으로 막 어딜 돌아다니면서 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다른 데 쓰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우선은 멈춰라. 그 다음에 저축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라는 거, 투자? 돈 버는 거? 그런 거 기술이 없어가지고 부자 못 되는 거죠. 음식점 차리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리를 제가 못해가지고 저 음식점을 못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음식점을 하시고 실제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콧방귀를 낄 겁니다. 음식을 잘한다고 음식점이 잘 되는 거는 아니다.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투자라는 것도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부자가 못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뭐 주식부터 한 거를 생각하면 한 20년 넘게 했고 부동산만 해도 지금 13년 차에서 이제 14년 차로 넘어가는데 한 20년 정도 제가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금방 배웁니다. 기술 어렵지가 않다. 뭐 주식이라고 해서 뭐 엄청 어려울까요? 아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엄청 어려울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생각보다 몇 달 안에 다 배워요. 그러면 누가 부자 못 되나? 라고 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술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고요. 기술을 배운 다음에 그 기술을 써먹으면서 실전에 뛰어들어갔을 때 내 마인드가 뒤흔들립니다. 뒤흔들려가지고 배운 대로 못해요. 배운 거를 그대로 써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내가 현실에서 1 더하기 1을 못하는 거예요. 1 더하기 0, 1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8 2 나누기 3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운 대로만 하면 너무 쉬운 게 투자인데 배운 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거, 투자에서 배움이라는 거는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이론을 현실화하는데 내가 이걸 기계적으로 아주 기계처럼 딱 배운 대로 잘할 수 있게 그걸 갈고 닦는데 몇 년, 몇십 년간을 수련하고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라는 거, 어떤 뭐 사업이라든 거 모든 거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4가지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저축력, 그다음에 결단력, 그리고 공부력.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내력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무언가 결단을 내렸지만 하기 전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도 공부는 쉼없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결과가 당장 안 나오고 천천히 뒤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력도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을 뭐 상담도 해보고 가르쳐도 보고 뭐 저 혼자도 해보고 다른 주변 지인들한테 조언도 해보면은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조금 하다 보니까 하나는 어떻게 했는데 두 번째 투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타기 불타기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투자금 하나 처음 1회 를 하는데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그 뒤로 사실 돈을 모으지를 못하니까 저축력이 없다 보니까 추가 투자가 안 돼가지고 조금 잘 됐다가 다시 그냥 평범한 삶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힘이라는 걸 기르려면 어떻게 되죠? 근육을 키우려면 당연히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근육통이 생기는 것처럼 뭐든지 힘을 기르려면은 고통이 따르고 이 고통이라는 거는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거를 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당연히 저축을 하는데도 어렵고요. 결단을 하는데도 당연히 어렵고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참고 버티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자,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축력이다. 이 저축부터 해야 됩니다. 이 저축을 해야 이걸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뭐 공부에 강의료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뭐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든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축력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그 3가지를 했다.
그 세 가지를 자주 한다. 돈도 자주 쓰고 저축액도 뭐 펑크 나는 경우도 많고 하면서 한숨만 많이 쉰다. 이런 분들은 지금 나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그 나머지는 나중에 할 일이고 당장은 저축력을 키워야 됩니다. 모아봐야 소용없다. 투자해도 손해본다. 너무 무리한 목표다. 이런 얘기 아마 이 영상에도 계속 달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뭔 변명이 그리 많은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모아라. 저축력부터 키워라. 본인이 뭔가 다른 걸 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축력. 지금 1단계 힘도 없는데 2단계, 3단계, 5단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1단계부터 확실하게 몸에 체득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어떤 말들, 대부분의 어떤 그 반박하는 것들은 이 저축 앞에서는 변명에 불과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고통은 즐겨야 된다. 이 근육통이 있어야지 근육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겪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변화의 결과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당장은 안 보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몸이 바뀌진 않죠. 그렇지만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뒤로 돌아보면 올 한 해 내가 운동 열심히 했네. 뒤돌아봤더니 올 초보다 몸이 많이 좋아져 있는 것을 그제서야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 온다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령을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컨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 공부하듯이 하루하루 힘들어도 해라. 결국에 그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다. 그때 결국 나는 내 인생이 바뀌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은 그냥 닥치고 하는 겁니다.